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그동안 사실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들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영상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주제 지금부터 좀 가보겠는데 화면 좀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최근에 인사에도 주목받았던 이 부장 자리인데요. 근데 여기가요. 이게 공교롭게 이른바 여기 제목 보세요. 두 김여사 수사를 모두 맡고 있는 곳이에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된 수사도 여기서 맡고 있고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이 논란,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맡고 있어요. 아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랬어? 라고 또 반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전해드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인데요. 지난 30일 이원석 총장이 뭔가 보고를 받았답니다. 여기에는 이 김승호 형사 1부 부장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배석됐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중앙지검장도 뭐 보고를 했겠죠. 근데 여기는 수사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는데 특히 형사 1부장으로부터 뭔가를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검찰총장 보고에 부장검사가 배석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2시간 정도, 통상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뭔가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살짝 했다 그러죠. 이건 김건희 여사 이 수사 관련된 건데요. 절차를 엄격하게 갖춰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네. 이쯤 되면은요, 뭐 이례적 보고를 받았다, 주변 지인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 이쯤 되면 소환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소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토라인에 서느냐, 혹은 예. 뭐 찾아가는 조사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요. 예. 최재형 목사가 2차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왜 준 것이냐라고 예.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였고, 그리고 샤넬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명품백 같은 경우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언뜻 비친 거다. 예, 그래서 최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청탁성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지난번 검찰 출두할 때 뭐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 본인은 청탁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지난 12월에 고발 조치돼서 형사 1부에 배정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탁의 소지가 없고 청탁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검찰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보고받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 그 국민적 관심 때문에 혐의도 없는 내용의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계적 공정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개인의 어떤 인격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사에 대해서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법대로 혐의가 없으면은 혐의가 없는 것대로 그냥 소환할 거리가 안 되면 소환을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선훈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고 만약에 소환 조사가 없다면 민주당이 또 굉장한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제 사실은 예. 이현석 총장이 굉장히 세게 뭐 한 달 내에 그리고 임기 내에 뭐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권에서도 그리고 야권 민주당에서도 도대체 이현석 총장의 속내가 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검찰 그 용산에서 검찰 인사 중앙지검장을 바꾸고 지금 뭐 실무 부장검사는 바뀌지 않았지만 차장검사들, 그러니까 부장검사 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지휘부 라인들은 다 바꿨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현석 총장과 용산의 거리가 약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현석 검찰총장이 예. 약속 대련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가 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막 소환 조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 예. 저는 그 당시에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그 뭐 방문 조사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서면 조사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의지가 보일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소환 여부 관련해서 아직 뭐 최종적으로 뭔가 분위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차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소환 조사는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할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면은 예. 그 전에도 계속 여건이 이야기했던 이거 실적법 위반은 맞는데 예.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흘렸어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현석 총장이 본인 임기가 이제 9월이고 예. 사실상 7, 8월이면 이제 교체 수순으로 간다고 볼 때 이 명품백 관련해서는 약간 면죄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환 조사도 없고 이 사안도 그냥 이렇게 그냥 잦아드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런 거 있지만 예. 지금 흘러나오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오히려 최재형 목사는 그 뭐 침입인가요? 뭐 예. 주택 침입 뭐 이런 거에서 오히려 실적법 위반이 있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혐의 없음 뭐 이런 걸로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법조계 중론이어서 오히려 약간 면죄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할 지금 수밖에 야당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법 발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특검법이 이 디올백 관련이 초점이 아니라 뭐 예. 도이치 주가 조작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뭐 이 디올백,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뭔가 약간은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가 언젠가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성역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 근데 때가 때인 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까 이 주제 시작할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지금 두 사안을 각각의 김 여사 관련된 사안을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계속 논란되고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 기내식입니다. 기내식.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요.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할 때 기내식. 그러니까 갈 때 올 때가 있는데 이게 4끼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기내식 비용이 4끼 비용인데 36명이에요. 일행이. 그럼 이 식사 대상이 36명. 근데 6,292만 원. 4차례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걸 1인당 따져보니까 43만 원. 아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높습니까? 근데 1등석 기내식 지금 알려지는 통상 1등석이에요. 1등석. 비행기에서 가장 좋은 자리. 15만 원 정도라 그래요. 그 식사 비용으로 약간 이렇게 비용이 되는 게. 근데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저게 기내식 1등석 식사인가 봐요. 저게. 좋네요. 화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등석에는. 근데 이게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계산으로 따져보면 43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승환 전 네. 행정관. 이게 15만 원하고 비교해도 무려 3배나 네. 많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근데 인도에 직항으로 갈 때 지금 뭐 왕복으로 해서 4끼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인도 직항으로 타고 가면은 예. 식사가 한 끼 나오고 예. 간식이 한 끼 나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그럼 네. 그걸 간주한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를 4끼로 지금 포함한 것 같은데 총 식사는 간식도 약간 식사로 보면 간식은 주로 샌드위치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으로 해서 2끼 먹은 겁니다. 2끼 먹은 거고 30 제대로 된 네, 정식 식사는 2끼 먹은 겁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6명이 가면 총 72식으로 계산되게 되면은 한 끼당 지금 84만 원 넘는 식사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약간 다른 계산 범위네요. 네. 이건 간식으로 간줬을 네.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과연 이거는 물리적으로 먹방 유튜버가 가도 저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로 내놔도 양으로 하나 질로 하나 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저 비용이 과연 식비로 사용된 것이냐 혹은 다른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저 네. 항목은 기내 식사 비용으로 네. 돼 있거든. 근데 다른 항목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서 전용을 했다든지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항목만 네. 기내식 비용이고 혹시는 실제는 다르게 쓰인 거 아니냐 이 네. 말씀인가요? 제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먹방 유튜버 동원해도 저 비용으로 저 식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뭐 아주 고급 샴페인을 먹었다든지 고급 양주를 안에서 먹었다든지 근데 짧은 비행기 시간 안에서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걸 보면 그런 의혹이 예. 생각이 든다 이 말씀하신 네네네. 거죠 지금요. 예. 그런데 야권 일부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지금 대통령 먹는 것도 해보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 기내식으로 얼마 먹었다. 그 이전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왜 영부인이 무슨 근거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느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얼마 먹었냐. 그 돈으로 정말 다 먹은 거냐. 이 접근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기에서 정말 핵심 포인트는 초청을 받았냐? 받았으면은 원래 외교부 장관에게 갔냐?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게 갔냐? 그리고 셀프 초청이었냐? 그리고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냐? 라고 하는 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것이 핵심 표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2012년도에 문재인 예. 대통령 처음 대선 출마했을 때 그때 낸 책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책 제목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본인이 이미 영부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회 유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대통령의 권력과 본인의 권력을 동일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해외 순방 총 48번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 영부인들 보면은 최대 24번 정도 갔습니다. 2배 이상 많이 간 건데요. 외교를 위해서 2배 이상 많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기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봉쇄돼 있고 막혀있던 시기에 예. 굳이 영부인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가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그 대통령의 권력, 남편의 권력을 본인이 사유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해외 순방 갔다 돌아오면서 예. 대통령보다 앞서 걷는 모습들 국민들께 충격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비행기에서 얼마 먹었냐? 6천만 원 먹었냐, 한 끼에 몇십만 원 먹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해야만 했던 저 예. 권력의 사유화가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인도 방문 자체의 그 초청 과정 그리고 어떤 자격이었는가 그리고 타지망 방문 일정은 왜 당초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이게 추가가 된 건가 뭐 이런 논란이 쭉 가다가 갑자기 더 추가되면서 기내 식사 비용 얘기가 딱 나온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뭐 여야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 안 했고 이게 불거진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숙 여사한테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단독 외교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확 하셔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샀죠. 그렇죠. 자, 여선호 행정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이양수 의원이 얘기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난 회고록에 거기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뭐 첫 영부인의 뭐 단독 외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아니었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 근데 국민의힘에서 12월 달에 이 그 김정숙 여사 그 인도 방문 가지고 이미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기내식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총액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총액만 나왔어요. 총액만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 총액만 나온 게 기내식 금액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번이 처음이냐? 그동안에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서 예. 그 세부적인 산출 내용을 한 번도 국회에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용기에서 한 끼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른 항목과 전체적으로 크게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네, 총액, 그러니까 이제 기내식 총액만 나왔는데 식사비 총액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고 이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함께 간 전용기에 예. 한 끼 식사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게 전용기를 한번 띄웠을 때 그 평균 비용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전체가 6,200만 원에서 예. 그 일행이 이제 36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 계산한 근거인데 그렇게 계산이 됐어요. 이게 수행원 숫자가 36명이지. 예. 그러니까 그 승무원, 그러니까 파일럿, 그다음에 예. 대한항공, 그다음에 공군 승무원들 그리고 정비사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냐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보통은 그 식사의 대상자가 어디까지 들어간 거냐?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대통령 전용기였을 때 이 예. 끼니를 민간 항공기의 끼니 산출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중독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식사를 더 많이 비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민항기 계산법으로 이렇게 끼니를 계산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예. 한 4, 5만 원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뭐 16만 원 비교해 봤을 때 인원수랑. 예. 근데 그 비용조차도 예를 들면은 김정숙 그 영부인의 여사의 그 인도 방문 자체를 외교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교 활동이니까. 예. 그런데 외교 활동으로 인정 안 하니까 왜 여행인이 아니니 순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조차 약간 가소비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부 해외 순방 때 그동안에 2년 동안 예. 순방비가 한 600억 정도 썼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재임 기간 동안 700억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더 많이 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예. 오히려 지금 현 정권이 더 불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교 순방비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스스로 약간 이제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타지마할 갖고 관광 갔다는 것인데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셨어요. 예.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정상을 만났는데 그 정상에 쓰였던 순방 비용이 금액이 가다하다고 공격을 하면은 인도 정부나 인도 모디 총리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남았는데 이게 이 정도 썼다고 이게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승환 전 행정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순방할 때 쓴 비용 한번 네. 들여다 볼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지금요. 지금 전형적인 물타기와 지금 진흙탕 싸움 가자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까 야권에서 얘기한 게 대통령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여태까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예. 이러는데요. 당연히 없죠.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이 식비 산출 내역을 공개한 게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공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장 자체를 문체부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공개를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네. 예산을 써서 간 방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건데 대통령실에서 나갔거나 이런 부분은 원래 그 대외비로 돼 있어서 나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서 얼마를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문체부 예산으로 타서 식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다 그래 까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요.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 혼자 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대 이랬던 적, 대통령이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영분이 혼자 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유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전용기에 예산이 들어간 거를 대통령실이 아니고 문체부의 예산으로 들어간 것도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운영 예산은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국가고 정부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예산이 아닌 문체부의 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산출 근거가 나왔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요선언제 생각 한 1분 드릴게요. 뭐 반박하시거나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거를 이제 그 문체부 예산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부한테 대통령실한테 그러면 자료 내라 하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국가 외교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A 나라는 국가 갈 때는 이만큼 쓰고 B 나라 갈 때는 굉장히 막 크게 시끌벅적하게 최정상에 의존을 해가지고 가고 이러면은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비공개인데 이 비공개 원칙을 문체부가 깬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냥 이걸 외교부가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체부였기 때문에 나간 거 가지고 이걸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 통틀어서 봤을 때 아니 국가 그 외교 활동의 예산을 왜 세게 만들었냐. 문체부를 오히려 질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게 뭐 아까 형사 일부 얘기부터 했는데 이게 뭐 간단해 보이지 않네요. 오늘도 뭐 치열하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여의도에서는 하고 있더군요, 지금요.